네, 이번 시간에는 문장 성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장 성분은 품사와 관련된 개념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품사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품사는 아시다시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나가면서 단어의 기본 성질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것과 같이 동시에 고려해야 될 내용이 문장 성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장 성분을 별도로 설명드리면서 품사랑 같이 연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문장 성분이 뭔지 품사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문장 성분은 단어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 이렇게 붙어 있죠. 우리가 품사할 때는 단어의 기본 성질 이렇게 돼 있었고 문장 성분 그러면 역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단어 위치가 달라지면 역할도 달라짐 이렇게 써놨는데 품사일 때는 어땠죠? 품사, 명사, 동사, 형사, 부사 이 얘기할 때는 위치가 달라져도 품사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명사는 어느 자리에 있어도 계속 명사고 동사는 어느 자리에 있어도 계속 동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성분은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이것도 한 번에 다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문장 성분도 품사도요. 그래서 문장 성분과 품사 개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여러 번 돌려보셔야 체계가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다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볼게요. 문장 성분이 무슨 개념인지 일단 큰 틀에서 설명 한번 드리고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문장에 I have a car라는 아주 쉬운 기본적인 문장이 있는데 내가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car를 보면 이제 영어 문장에서 단어를 볼 때마다 품사와 문장 성분은 다 골라낼 줄 아셔야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 have a car를 해석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car는 일단 앞에 배운 거랑 같이 정해 볼까요? 품사는 뭘까요? 품사는 명사 되겠죠. 그런데 이제 품사에다가 하나 덮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 요게 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장 성분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말씀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I have a car라는 문장에서 요 car라는 것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품사도 알아야 하고 성분도 동시에 알아야지만 짜임새 있게 짜나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성분은 목적어였죠. 그럼 요 문장은 어때요? The car is good. 여기도 car가 나왔어요. 위에 car가 있었고 여기도 car가 있었죠. 그러면 똑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품사는 어때요? 품사는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똑같이 명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 성분, 다른 말로 해서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역할은 뭐였어요? 자동차를 목적어 역할 있죠. 근데 얘는 자동차가 이 말이죠. 그 자동차가 좋아요, 멋져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품사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성분, 역할이 바뀌었다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문장 성분은 5가지가 있어요. 품사는 몇 개 있었죠? 품사는 8개 있어서 8품사 이렇게 시작했는데 문장 성분은 5가지로 나눌 거예요. 자, 살펴볼까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요. 이름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품사는 전부 다 뭘로 끝났죠? 이름이? 예, 사자로 끝났죠. 명사, 동사. 근데 문장 성분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학생들이 초반에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 단어의 품사가 뭐예요? 그런데 주어요 이렇게 답한다거나 성분이 뭐예요? 그런데 명사요 이렇게 답한다거나 초반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조금 도움을 받아서 정확히 대답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주어를 먼저 살펴보고 주어, 목적어 이렇게 순서대로 나갈 거긴 한데 전체 그림을 그냥 약식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어란 뭐냐 그러면 자 복잡한 설명 잠깐 빼고 우리말로 했을 때 주어는 있는 이가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가요 그럼 나가 주어고 컴퓨터가 비싸요 그러면 컴퓨터라는 말이 주어가 되는 거겠죠. 있는 이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주어가 되려면 8품사 중에서 어떤 품사가 요 역할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짝을 지으면서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그 8품사 중에서 이것만 되죠. 명사와 대명사. 그 다음에 그럼 서술어는 뭐냐? 서술어는 우리말로 해서 그냥 뭐뭐다, 뭐뭐하다 요 느낌으로 해석하는 단어를 서술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볼게요. 그럼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뭘까요? 요 뜻 보면 대충 감이 오죠. 우리 앞에서 품사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얘는 동사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를 또 배울 건데 목적어는 우리말로는 을이에요.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할 때 요 을을 요거 붙는 걸 목적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방금도 눈치채신 분 있겠지만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품사는 뭐다? 명사, 대명사만 되죠. 그렇죠? 명사만, 대명사만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어. 보어는 우리가 품사 얘기하고 이 말 할 때에도 살짝 넘어가기로 했는데 보어는
조금 설명하기 어려워요. 지금 다 간략하게 여기서 약식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뭔가 보충 설명해주는 앤가 보다 하고 차차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형용사. 뭔지 잘 몰라도 이거부터 외우고 시작하면 뒤에 가서 좀 도움이 돼요. 일단 외워서 그 다음에 수식어는 말 그대로 수식이라는 말이 한자어잖아요. 우리말로 풀면 꾸며주는 말 이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꾸며주는 거. 나중에 공부해보면 또 아시겠지만 문장에서 영어에서 뭘 꾸며준다 그러면 명사를 꾸며줄 거냐, 뭐 문장을 꾸며줄 거냐, 부사를 꾸며줄 거냐 이런 식으로 종류를 또 나누게 되겠지만 큰 틀에서 수식어 이렇게 볼 거예요. 꾸며주는 말이고 꾸며주는 말은 품사가 부사도 있고 절사구도 있고 어때요? 품사 공부할 때 나왔던 것들이죠.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일단 그냥 대표적으로 두 개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한다 그랬죠? 요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요걸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 요거의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렸어요. 자, 차근차근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주어란 무엇인가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주어는 문장 속 행위의 주체. 주체란 말이 좀 어려우시면 그냥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걸 주어라고 할 거고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말 뜻으로 좀 전에 보여드렸죠. 은는 이가 이렇게 붙는 게 주어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subject 이렇게 부릅니다. subject.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약자를 쓸 때 공부할 때 s 이렇게 표시할 거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subject란 단어는 문법 공부할 때는 우리가 주어 이렇게 해석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영어 생활할 때는 다른 뜻이 있죠. subject는 무슨 뜻이 있나요? 아시는 분? 네. 주제란 뜻도 있고요. 2번 학교에 가면 과목이란 뜻도 있죠. 과목. 일반적으로 이런 뜻으로 쓰는데 문법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주어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린 거 이렇게 계속 연관지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냐 이렇게 품사랑 같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야 돼요. 따로 노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품사,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다? 명사다. 뭐 대명사도 명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명사다 이렇게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시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어가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예문 한번 볼까요? 제일 쉬운 예문, 세상에서 제일 쉬운 예문. The man has a car. 그 남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문장에서 단어 하나하나 다 찝어가면서 이것의 품사가 뭐고 성분이 뭐고 이런 거를 늘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계셔야 나중에 복잡한 공부 갈 때까지 무난하게 이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장은 쉬워서 뭐 짧고 쉬우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일부러 훈련하기 위해서 짧은 문장 써놓은 거니까요. 꼬박꼬박 짚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더맨은 일단 품사 여쭤볼까요? 우리가 품사 공부도 했으니까 품사로는 뭘까요? 명사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주어라는 말 공부할 거니까 얘는 문장 성분으로 주어가 되겠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대략 조금 너무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략 감이 있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요거 생각하면서 보셔도 돼요. 영어 문장은 일단 뭘로 시작하죠? 기본꼴은 기본 형태일 때 주어 동사로 시작해 이런 말 많이 보셨죠. 그래서 문장 요 순서까지 문장의 순서까지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보시면 더 좋겠죠. 자, 주어는 문장 어디에 온다? 맨 앞에 온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주어는 문장 맨 앞에 오는 명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영어에는 아시다시피 우리말처럼 조사가 없잖아요. 은는, 이가 이게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품사와 위치를 가지고 알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얘가 문장 맨 앞에 명사가 있네. 그럼 얘가 주어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그 남자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참고로 나중에 볼 거지만 미리 찝어볼까요? has 하는 거는 가지고 있다.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car 그러면 품사는 명사죠. 그죠? 그럼 얘도 미리 볼까요? 얘의 역할은 뭘까요? 자동차를 그러니까 목적어겠죠. 좀 이따가 보게 될.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에 지금 관심 있지만 요런 것도 다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the man 하면 뭐다? 품사는 명사고 성분이 주어야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때요? The woman likes coffee.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주어 동사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그것도 보실 수 있으면 되고 일단 우리는 여기에 다시 집중해서 the woman 하면 품사가 명사고 성분은 뭐다?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얘를 얘가 그 여자가 라는 주어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말로 해서 보면 그 여자가 또는 그 여자는 이렇게 하겠죠. 그 여자는 커피를 좋아해.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해결해 볼까요?
likes가 동사겠죠. 뭐뭐 하다니까 좋아하다. 얘는 명사겠죠. 커피. 그 다음에 얘는 커피를이니까 목적어야. 이런 식으로 밟아 나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참고로 발음 하나 짚어볼까요? 요거 한국 분들이 woman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 영어 발음은 woman 아니고 woman 이렇게 했습니다. woman입니다. The woman likes coffee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 보겠습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 순서로 갈 거라고 했죠. 저 서술어 볼 건데 자, 서술한다는 말이 말 그대로 뭐 어떠하다라는 행위를 표시하는 얘기겠죠. 자, 행위를 나타내는 말인데 자, 요런 뜻이 되겠어요. 그런데 요거 딱 보면은 뭐 생각나죠? 아, 동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서술어란 말과 동사란 말인데 요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 서술어란 말에다가 이렇게 거놨잖아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문법 공부하거나 연구할 때 서술어라는 말을 앞으로는 잘 못 듣게 될 거예요. 말이 있긴 한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문장 안에서 요거를 지우고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she 뭐 할까요? she 아까 한 것처럼 likes coffee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she likes coffee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해볼게요. 얘는 품사가 뭔가요? 품사는 여기다 써볼까요? 품사는 명사겠죠. 대명사도 명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분은 뭐다? 두 가지 대답한다 했죠? 품사 대답하고 성분 대답하고. 그럼 얘가 주어 이렇게 방금 배웠으니까 대답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품사가 뭐냐 그러면 동사예요. 일반 동사. 그 다음에 성분이 뭐냐 그러면 성분은 어자로 끝나는 거라 그랬죠. 서술어 이렇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커피는 품사가 명사겠죠. 또 그 다음에 성분이 뭐야? 역할이 뭐야? 그러면 얘는 목적어 을을 이렇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짧은 문장 안에서도 각각 이름을 품사로도 불러주고 성분으로도 불러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명사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문장 안에 명사는 이게 명사야 라고만 말했을 때 그것의 역할이 뭔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명사는 주어고 여기 있는 명사는 목적어잖아요. 그런데 동사를 살펴보면요. 문장 안에 동사는 한 번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문장 안에서 얘가 동사야 라고 말하는 순간 걔는 서술어라고 말까지 동시에 한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she를 볼 때에는 명사고 주어야 이렇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시는 게 좋고 얘는 명사고 목적어야 이렇게 두 가지로 대답해줘야 얘가 실체가 드러나는데 likes 같은 경우에는 like 같은 경우에는 동사라고 말을 해버리기만 하면 그건 당연히 서술어야 라는 말까지 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어차피 동사 서술어 문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결론. 자, 요런 경우에는 동사라는 품사 이름으로 불러주기만 하면 되지 서술어라는 말을 또 한 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동사라는 말을 한 순간 걔가 서술어라는 말까지 이미 한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장 공부할 때 얘가 주어야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가 나와 이렇게 말을 하지 주어 서술어가 나와 이렇게 서술어라는 말을 굳이 입 밖에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다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성분 공부를 할 때 서술어라는 말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말은 그냥 동사라는 품사 이름으로 대체해버리면서 공부를 앞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관행상.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요 말을 이제 빼기로 했어요. 서술어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이제 이런 말 안 하고 동사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게 문장 안에 서술어구나 까지 그냥 동시에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품사 시간에 배운 거 동사가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가 있어. 요거까지 같이 겹쳐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품사는 동사야. 이름도 그냥 동사라는 말로 퉁치기로 하는 거야, 그냥. 자, 보면 The man has a car 이름 불러볼까요? 요거 좀 전에 불렀지만 연습삼아 다시 불러볼게요. 품사는 뭔가요? 대답해보세요. 품사는 뭔가요? 입으로 대답하면서 들으세요. 품사는 명사입니다. 그렇죠? 성분은 뭐예요? 그러면 주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품사가 뭘까요? has는? 품사는 동사입니다. 성분은 뭔가요? 서술어인가요? 서술어라는 말 해야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그냥 요걸로 끝냈어요. 동사라는 말로 그냥 하나로 묶어버릴 거예요. 자, car는 그럼 뭔가요? 품사가 명사입니다. 성분은 목적어입니다. 아직 안 배웠죠?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서술어란 말 안 하고 동사라는 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woman likes coffee 방금 한 거죠. 예, 자, 이것도 해볼까요? 배웠으니까. the woman 하면 품사는 뭔가요? 계속 대답하세요. 아직 익숙치 않으실 테니까 나올 때마다 계속 대답하시고 떠올리셔야 완전히 익숙해질 거예요. the woman 하면 품사는 명사예요. 성분이 뭔가요? 성분이 뭔가요? 그런데 명사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성분이 뭔가요? 주어예요. likes는 품사가 뭔가요? 품사가 동사예요. 성분은 서술어인데 말 안 하기로 했죠.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얘 빼고. 자, 커피는 품사가 명사이죠. 성분은 뭔가요? 이걸 을을 커피를이니까 이거 목적어라고 할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장 살펴볼게요. 자, 하던 대로 the man is a doctor 이랬어요. 그 남자가 뭐 의사다 이렇게 말한 것 같죠. the man은 품사가 뭔가요? 품사는 명사 하던 대로 대답하고 계시죠? 이 성분은 뭔가요? 성분은 주어. is는 품사가 동사. 동사 중에서 뭐 비동사. 성분이 뭔가요? 그러면 서술어라는 말은 이제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서술어인 거 알겠는데 앞으로 이런 말 안 쓰고 이걸로 그냥 끝났어요. 얘는. 그 다음에 doctor는 품사가 명사죠. 그렇죠? 요거가 역할이 뭔지는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기로 할게요. 품사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the woman is kind 그러면 the woman은 품사가 명사예요. 성분은 주어예요. is는 동사예요. 비동사죠. 서술어라는 말 하지 않을 거고요. 얘는 빼줄 거예요. 그 다음에 kind 우리 품사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kind 하면 품사가 형용사죠. 성분은 뭘까요? 성분 이거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목적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적어는 문장 속 행위의 대상. 어려운 말 같으면 그냥 지나치셔도 돼요.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을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어로는 object 이렇게 부를 거고요. 요 약자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문장 구조 설명할 때 약자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주어고, 이렇게 쓰면 동사고, 이거 목적어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니까 서로 의사소통 돼야 되니까 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단어 공부도 해볼게요. 아까 subject는 문법 할 때는 주어고 일반 용어에서는 주제, 과목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object도 마찬가지예요. 문법 공부할 때는 목적어 이렇게 부를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문장 안에서 object란 말이 나왔다. 그럼 얘는 물체, 대상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object 물체. 그래서 뭐 우리가 UFO 할 때 요 비하긴 비행 물체 이렇게 하죠. 그때 이가 object이에요. 기억해 주시고 품사는 명사만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말로 몇 번 돌려보면 너무 당연해요. 나는 커피를 좋아해. 커피 명사죠. 나는 컴퓨터를 살 거야. 컴퓨터가 명사 맞잖아요. 아, 그러니까 목적어가 될 수 있으면 명사만이 된다. 이렇게 대명사도 마찬가지고요. 예문 볼까요? 우리 하던 대로 해볼게요. The man is a car. 아까 했던 문장이니까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요것도 해볼게요. The man 그러면 품사 이름 대보세요. 품사는 명사. 성분은 뭐였어요? 주어. 그래서 얘가 이 말이잖아요. 그 남자가 has는 품사가 동사. 서술어란 말 하지 않을 거고요. a car 그러면 품사는 명사. 이제 성분 배웠으니까 자동차를이잖아요.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라고 부른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더 볼게요.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걸로 할 거예요. The woman 품사는 명사, 성분은 주어. 그래서 그 여자가 likes 좋아해요. 동사. 뭐를? 커피는 명사죠. 커피를 그랬으니까 품사는 뭐다? 아니 성분은 뭐다? 성분은 목적어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간단한 문장 가지고 이름 불러주고 생각해보고 해서 완전히 자연스러울 때까지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짧은 문장만 공부하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나중에 길고 복잡한 거 뭐 투부정사도 배우고 뭐 관계대명사도 배우고 뭐 접속사도 배우고 할 때 이런 개념 계속 유지하셔야지만 좀 긴 문장도 이해할 수 있어요. 체계 있게. 자, 그래서 짧은 걸로 연습한 거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꼬박꼬박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The man is a doctor. 하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The man 그럼 품사는 명사예요. 성분은 주어예요. 그 다음에 is 비동사 동사인데 비동사 뜻이 두 가지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뭐 있었어요? 뜻이 이다와 있다인데 여기서는 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가 이다. 그 다음에 doctor는 품사가 명사죠. 그런데 얘는 자 품사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품사는 명사예요. 그래서 성분은 얘가 목적어인가요? 이거 물어보면 목적어라고 대답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만 정신 잘 차려볼게요. 명사가 나오긴 했는데 이 doctor라는 말이 의사를이라고 썼나요? 의사를? 이게 목적어인가 확인해 볼게요. 의사를 이란 뜻이 아니지 않나요? 그 남자가 의사를 이다. 말이 안 되죠. 그 남자가 의사이다지.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얘는 명사이긴 한데 목적어는 아니네. 그렇죠? 의사를이 아니까.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그렇다면 뭘까요? 요거 곧 다음 파칸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이걸 미리 왜 써놨냐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뒤에 명사만 나오면 그냥 반사적으로 기계적으로 목적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The woman is a teacher. 이것도 품사는 명사이고요. 성분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동사, 똑같이 비동사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The woman is a teacher. 얘가 명사인데 그렇다고 해서가 이게 을을 하는 목적어냐? 아니죠. 그 여자가 의사를 이다. 말이 안 되죠. 의사이다죠. 그럼 얘도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직 목적어는 아니네. 요 정도 판단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결론이 뭐냐면 다시 주어 나오고 뭔가 동사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하나 또 나오면 얘도 명사겠지만 얘가 무조건 목적어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을을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다음 거 넘어갈 거야. 자, 보어 살펴보겠습니다. 보어. 보어가 사실은 좀 까다로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어를 거의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힘들고 조금 감이 잘 안 오시더라도 조금 인내심 갖고 해보시고 설명 더 많이 들어보세요.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보어는 이 보자가 뭐냐면 아직 감 안 오시겠지만 뭔가 보충 설명해 준다는 뜻이다. 근데 이 설명만 듣고는 당연히 감이 안 오죠. 더 들어볼게요. 자,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두 개가 있습니다. 보어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감만 잡아볼까요? 여기 위에 다시 보니까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한대요. 이름만 한번 어떻게든 이해해 볼게요. 주격보어는 당연히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인가 보다. 목적격보어는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가 보다. 요거 가지고 이름을 둘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어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컴플리먼트라고 할 건데 여기 철자 잘못됐네요. 컴플리먼트 이에요. 컴플리먼트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주격보어는 SC, 목적격보어는 OC 이렇게 해요. 여기 아시겠죠? 이 S가 주어란 뜻이고 이게 목적어랑 관련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이렇게 돼 있고요. 보어가 되려면 품사는 뭐다? 네, 품사는 명사나 형용사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이해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돼요. 처음에 잘 안 되겠지만 명사, 형용사 이렇게 됐어요. 요거 가지고 출발해 볼게요. 자, I'm a student 이 문장 있어요. 이 문장 모르는 분 없겠죠? 나는 학생이다죠. 그래도 차분차분 해볼게요. 얘가 품사가 뭐다? 품사는 명사예요. 성분은 주어입니다. 내가, 나는이죠.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왔어요. 비동사 뜻 두 가지 뭐 있었죠? 이다와 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얘는 이다입니다. 얘는 이다. 나는 이다. 그리고 얘는 품사가 명사죠. 그럼 성분이 뭐냐? 이제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성분이 뭐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학생을 이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다? 아, 얘가 목적어는 아니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목적어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배울 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 문장 해석을 해보니까 나는 학생이다라는 해석은 다 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이 문장 안에서 학생은 누구죠? 학생은 나죠.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는 각도로 좀 달리해서. 자, 얘가 주어인데, 주어가 이퀄 얘죠, 지금. 그쵸? 요렇게. 얘가 주어인데, 요렇게. 얘랑 같은 사람이에요. 맞지 않나요? 내가 곧 학생이에요. 그러면 얘를 주격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설명. 주어랑 이퀄 관계. 주어의 상태가 여기에 나와 있죠. 얘가 하필이면 이다란 뜻이니까 그렇게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격보어라고 한다. 다시 주격보어는 뭐다? 주어랑 이퀄 관계. 주어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 그런데 여기서는 하필 명사네요. 얘가. 그래서 얘를 주격보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I'm happy. 해도 해볼게요. I는 품사는 명사, 성분은 주어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다예요. 얘다. 이다. 그 다음에 happy는 품사가 형용사. 뜻은 뭐예요? 행복한이죠. 행복한. 행복 아니죠. 행복하다도 아니고 행복한. 그래서 당연히 품사 공부하고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러면 이것도 말이 좀 안 되긴 하죠. 행복한이다. 이거 품사 시간에 다 설명드린 겁니다.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품사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행복한 상태이다. 그럼 이렇게 합해서 뭐가 되죠? 행복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면 또 지금 드릴 말씀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문장이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란 말이 된 건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다시. 이 문장 안에서 행복한 건 누군가요? 행복한 건 나죠. 자, 아예 얘가 뭐였어요? 주어.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어의 상태가 여기에 나와 있네. 이렇게. 자, 다시.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 이게 주격보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또 주격보어로 부를 거예요. 자, 다시. 보어는 품사가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다. 요거 앞선에 말씀을 드렸고 요 문장 안에서 주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주격보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어라는 개념을 처음에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목적어보다는 훨씬 애매해요. 목적어는 을을 하고 딱 뭔가 명확한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보어는 다들 이렇게 어려워들 하시니까 조금 더 신경 써보시고 반복해 보시고. 그리고 주격보어라는 말이 그럼 꼭 필요하냐? 그럼요. 자, 당장 짧은 문장 할 때는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밟아 나갈 때 조금 더 많은 공부하실 때는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참고로 지금은 잘 못 알아두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주격보어 나오는 문장을 1, 2, 3, 4, 5형식 중에서 문장 5형식 아시죠?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면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1, 2, 3, 4, 5형식 중에서 주격보어 나오는 문장을 2형식이라고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2형식이라고 할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목적격 보어까지 설명드려볼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She makes me happy. 자, 요거는 일단 해석 먼저 해드릴까요? 그 여자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요 말인데 한번 구조를 살펴볼게요. she는 다시 품사가 명사 하던 대로 이름 계속 불러주세요. 같이 저랑. 성분은 주어, 얘는 동사, 서술어라는 말 안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me가 얘가 뭘까요? 품사는 명사겠죠? 성분은 목적어예요. 그래서 나를이니까, 그쵸?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럼 여기까지만 끊어볼까요? 여기까지만 끊고 그 여자가 나를 만들어준다. 여기까지는 해석을 좀 했다 칩시다. 그런데 바로 뒤에 또 형용사가 띡 나왔죠. 품사가 뭐예요? 얘가? 형용사죠. 형용사. 그러면 요렇게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온 거가 일종의 힌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명사 바로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거 좀 색다른 거 중요한 내용이 있나 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그렇고요. 해석 방금 해드렸죠. 그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또 질문 드려볼게요. 이 문장에서 행복한 건 누군가요? 행복한 건 이 여자인가요? 아니죠. 나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행복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좋았어요. 그럼 얘는 품사가 뭔가요? 품사가 다시 명사예요. 성분이 뭐였죠? 목적어였죠. 자, 그럼 다른 말로 얘의 상태가 여기에 나왔다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행복한 거니까. 그러면 요거를 조금 용어를 동원해서 정돈해보자면 얘가 뭐다?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목적어의 상태를 여기서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야. 보어는 형용사도 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모든 게 이제 악유가 맞는 거죠. 아까 설명이 좀 많아가지고 저게 뭔가 싶었는데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여기 동원되고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를 거예요. 얘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 해석해보니까 얘가 행복하다는 거네. 목적어의 상태가 여기 있다는 거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we call him Jack. 해석 먼저 해드릴게요. 우리는 그를 잭이라고 부른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그를 잭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하던 대로 해볼까요? we는 명사예요. 성분은 주어예요. call이 동사입니다. 힘이 품사가 명사죠. 대명사도 명사로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힘은 성분은 뭔가요? 목적어죠. 목적어. 얘가 그를이니까 우리가 그를 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했죠. 그럼 얘가 목적어 맞아. 그럼 또 아까처럼 여쭤볼까요? 여기에 뒤에 명사가 하나 또 나왔어요. 명사가 2번 연속 나온다는 거는 영어에서 특이한 일이에요. 아무 때나 이렇게 되지 않고 저기에 무슨 원리가 있겠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그를 잭이라고 부른다 이랬어요. 그럼 이 문장에서 잭은 누군가요? 잭은 우리인가요? 아니죠. 얘죠. 얘가 다른 말로 목적어죠. 그러면 목적어 이퀄 잭이죠. 지금 이퀄 관계 이렇게.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다? 명사도 올 수 있고 여기는 형용사가 올 수 있고 서로 다른 걸 하나씩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런 걸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데 목적격 보어라는 말 굳이 지금 다 이해 못하셔도 당장은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또 공부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문장 성분을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그냥 빼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드린 거고 잘 생각해서 이거를 지금 기억할 수 있고 간직할 수 있으면 되게 좋죠. 앞으로 공부할 때. 자, 그래서 목적격 보어 들어가는 문장 한번 살펴봐 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보충 설명 들어볼게요. 그럼 목적격 보어까지 나오는 이 문장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까지 구성할 수 있는 동사였죠. 요거 2개. 이 동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때 목적격 보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구사한다 할 때는 이 동사까지 같이 짝으로 외우면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대표적이고 눈에 쉬워 보이고 일반적인 make하고 call을 예를 든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거 다 따로 모아서 공부하시게 될 거고
참고로 요거를 1, 2, 3, 4, 5형식 중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5형식 문장이라고 부를 겁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까지 나오는 문장은 5형식이에요. 5형식이란 말 뭐 그냥 모르시겠으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목적격 보어.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당분간 우리가 목적격 보어까지 나오는 문장을 보기는 어려울 건데 기초 공부하실 때는 그런데 조금만 지나도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당장 우리가 필요한 거는 주격 보어 나오는 거는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앞문장에서 본 거 I'm a student, I'm happy, she's kind 이런 거 다 주격 보어가 등장하는 문장들이잖아요. 뻔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고 조금 더 개념 좀 자리 잡게 연습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자, 보어 봤고요. 자, 이제 수식어 한번 보겠습니다. 수식어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뭔가 꾸며주는 말이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꾸며주는 말이야. 요거까지는 알겠는데, 앞에 뭐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말이 수식어지, 종류를 다 나누자면 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이걸 modifier 이렇게 부를 거예요. modifier. M이라고 할 건데, 뭐 이 기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제가 이 기호를 필기할 때 사용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계속 어떻게 했죠? 어떤 문장 성분이 있는데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품사는 뭐야? 하고 그것까지 맞물려서 공부하기로 했죠. 그래서 수식어가 될 수 있는 거는 형용사, 부사, 전치사고 말고도 엄청 많죠. 지금은 그냥 개념만 완성해 볼게요. 그 다음에 수식어는 뭐 꾸며주는 말. 꾸며주는 말은 뭔가 장식품 같은 역할이라 그랬죠. 그래서 꾸며주는 말은 문장 안에서 필수 요소가 아니다. 다른 말로는 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없어도 문장이 성립돼요. 그럼 없어도 성립되는 걸 왜 쓴다 그랬죠? 문장에서 수식어는 뭔가 내용을 풍부하고 상세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쓰는 거고 수식어라는 말이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한 번에 다 일목요연하게 머리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또 보면서 적응해 보시기를 바래요. 자, 일단 이거 볼까요? I have a nice car. 우리가 일단 I have a car라는 문장은 앞에서 많이 봤잖아요. 내가 차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명사고 주어예요. 동사예요. 얘가 명사고 을을 그러니까 목적어예요. 이런 건 이제 볼 줄 아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요걸 보려고 하죠. 품사는 얘가 뭔가요? 품사는 형용사인데요. 자, 차는 차인데 어떤 차다? 멋진 차하고 이렇게 뭐예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 다른 말로 하면 꾸며준다. 이랬죠. 요 얘기는 이미 품사편에서 형용사 사용법 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고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니까 당연히 얘도 수식어구나. 품사는 뭐다? 품사는 형용사고 성분은 수식어야. 요 정도 얘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The car is nice. 이제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형용사는 문장 안에 나오면 전부 다 수식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품사편에서 형용사 사용법 2개 보여드렸죠. 다시 써드릴까요? 형용사 사용법 이렇게 배웠는데 1번은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그래서 뭐뭐한 상태이다. 이렇게 배웠고 형용사 플러스 명사에서 명사가 형사를 앞에서 꾸며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때만 해도 우리가 문장 성분 개념이 없다는 걸 전제로 그냥 풀어서 설명드려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배웠으니까 다시 떠올려 볼까요? 1번, 2번에서 이때 형용사는 품사는 형사예요. 성분은 뭘까요? 그럼 이렇게 쓰면 여기 주어가 있다고 가정하고 얘가 주격보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수식어가 아니고 주격보어예요. 얘는. 그런데 여기 있는 형용사는 뭐야?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얘가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형용사는 수식어 분류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장 안에 형용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식어야 이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수식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격보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죠 얘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요럴 때 형용사를 수식어라고 하니까 여기에 관해서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수식어 설명드리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얘는 다시 보어 말고 보어 중에서도 주격보어 해볼까요? 그 차가 품사 명사고요. 성분은 주어이고요. 얘는 이다가 되겠고 얘는 우리 앞에 거 배웠던 거 멋진 상태 이다. 그러면 그 차가 멋지다. 그럼 멋진 건 누구다? 얘다. 얘의 상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주격보어구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식어가 형용사인 경우 여기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부사인 경우 미리 말씀드리면 형용사와 달리 부사는 문장 안에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걔는 다 수식어예요. 부사의 역할은 수식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또 맞서서 설명드려 볼게요. I drink coffee 이렇게 끝날 수 있죠. 나는 커피를 마신다. 그럼 다시 명사고 주어, 동사고 얘가 명사인데 목적어죠. 커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부사는 이런 느낌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문장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없어도 되는 말이 하나 더 나왔어. 이렇게요. 그렇죠? 그럼 every morning 없어도 되는 거 부사. 그 다음에 얘는 뜻이 뭐예요? 수식어고 부사고 뜻이 매일 아침에 이 말이죠. 어느 때에 이 말이니까 부사 맞고. 그러니까 품사로는 얘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품사로는 여기 써 있네요. 부사라고 부르고 성분은 수식어야. 이렇게 나눠서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 like very hot coffee. 그럼 이것도 일단 요거 빼고 먼저 볼게요. 자, 명사고 주어 내가 동사 좋아해요. 커피를 명사고 얘가 커피를이니까 목적어겠네요. 자, 그럼 I like coffee 이렇게 해도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데 이 앞에 뭐가 따라붙어서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가 있는데 얘가 뭐 형용사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꾸며 들어갔겠죠? 그럼 이 형용사는 뭐예요? 성분은 수식어죠. 보어가 아니라 수식어. 그런데 형용사를 또 꾸며줄 수 있는 게 부사잖아요. 부사 형용사를 앞에서 꾸며줬죠? 그럼 얘도 품사는 뭐가 될까요? 품사는 부사이고, 그쵸? 성분은 수식어야.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꾸며 들어갔어요. 자, 다시 이렇게요. 얘도 형용사인데 수식어, 부사인데 수식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식어라는 게 너무 뭐 종류도 많고 품사도 다양해서 좀 초반에 어지러울 수 있는데 자꾸 들어가면서 계속 곱씹어 보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장 다시 볼까요? 여기도 수식어니까 이거 없어도 문장이 이렇게 다 되잖아요. 여기도 어때요? 얘도 이게 두 개가 수식어니까 이거 다 빼고도 I like coffee라는 문장 뼈대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관계예요. 수식어라는 말과 문장 구조의 뼈대가 뭔지 요런 관계를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전치사구 한번 볼까요? 전치사구도 우리가 품사 공부할 때 이미 반쯤이 아니라 많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전치사구는 부사 기능이 있고 명사 수식 기능이 있다. 잘 생각 안 나시면 형용사편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품사편이요. 품사편. I drink coffee 얘도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나는 커피를 마신다. 그리고 플러스 군더더기 장식품처럼 따라붙는 말. 그래서 얘가 전치사죠. 이렇게 묻고 얘가 명사예요. 그럼 이렇게가 전치사 구잖아요. 그래서 아침 애가 됐죠.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했어요? 이 전치사 구가 부사 역할을 했고 성분이 뭐냐 그러면 수식어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수식어. 자, 그 다음에 The coffee on the table is hot. 여기도 on the table이 전치사 구인데 얘는 뭐예요? 부사 기능이 아니라 커피는 커피인데 어떤 커피? 그 탁자 위에 있는 그 커피. 요거 전치사 설명드릴 때 했던 얘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죠. 어찌 됐든 꾸며줬죠. 그러면 수식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빼고 얘가 주어.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거죠. 커피가 이렇게요. 뜨거운 상태이다. 뜨겁다. 근데 어떤 커피? 그 탁자 위에 있는 그 커피.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설명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수식어가 앞에서 품사에서 배운 게 다 여기서 계속 등장하니까 품사 개념이 흔들리고 있으면 성분도 잘 이해가 안 가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품사 앞서서 배운 거 영상 보시면서 3번, 4번 또 보시고 성분 또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성분 봤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다시 품사편을 보면 전체가 같이 맞물려서 이해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품사 먼저 보시고 문장 성분 공부하시고 문장 성분 한번 공부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품사 한번 보고 다시 성분을 한번 보면 아 이게 조금가 애매했거나 분산돼 있던 것들이 한 번에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반복해서 공부를 한번 해봐 주세요. 자, 그래서 네, 문장 성분편은 품사편에 비해서는 좀 짧았어요. 그런데 만만치 않은 게 왜 그렇다? 품사 개념과 문장 성분 개념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하니까 조금 공부량도 많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공부하셔서 꼭 해결하신 다음에 다른 공부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요거 완성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공부 넘어가면 중간중간 또 장벽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꼭 해결하시고 다른 공부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